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지금 10시 15분이고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피곤한 하루여서 영상을 못 찍을 정도로 쓰러질 뻔 하다가, 제가 이제 아직 안 씻었어요. 샤워하고 나오면 그대로 기절할까봐 씻지 않은 상태에서 손만 닦고 지금 바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힘드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해볼만 했다라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는 조금 걱정이었다라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SK 하이닉스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고, SK 하이닉스 뿐인가요? 뭐 삼성전자도 좀 빠졌고, 국내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종목들이 좀 많은 하락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늦게 영상을 만드는 편이잖아요. 만들다 보면은, 만들기 전에 이제 다른 유튜브들이 어떤 내용을 좀 올렸나 좀 보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은 좀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왜냐면 그때 보셨을 테니까는.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는 기관 투자가들 관점은 아니고요. 우리 철저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만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기관 투자가들을 많이 아는데 솔직히 다 비슷해요. 사람이 매매를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요거는 꼭 해야 돼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제작자 소속 회사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투자 결정 시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 일단 오늘 제 하루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하이닉스를 통해서 파생 및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분들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 부족, 증거금 부족이 꽤 많이 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권유해드린 건 아니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스스로 하게 된 거죠. 혹은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많이 물어보시죠. 물어보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어제도 똑같은 질문이었고 오늘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어찌됐든 좀 말씀을 좀 드리다가 한경 낮에 출연을 좀 했죠. 출연을 하니까는 그 PD님이 반도체 얘기는 꼭 해줘야 된다. 꼭 물어봐야 된다. 꼭 얘기해줘라. 해가지고 한경에서 얘기를 좀 했고요. 갔다 와서 2시 좀 넘었는데 사무실 도착하니까 전화가 또 무지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만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얘 때문에 피곤한 하루였고, 솔직히 제가 운영하는 계좌에서 하이닉스는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거의 비었고요. 예. 일단 제가 운영하는 계좌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때 저번에죠. 요때 나눠서 좀 요때죠. 며칠 전에 나눠서 좀 바꿔드리긴 했습니다. 뭐 왜 그랬는지는 뭐 모르겠고요. 예, 모르겠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좀 나눠서 좀 종목을 분산을 좀 시켜드렸고요. 일단 하이닉스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보시죠. 하이닉스가 이게 지금 한경에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7거래일 연속 음봉이에요. 찾아보니까 최근 한 1년 동안 7거래일 연속 음봉 나온 적이 없어요. 올해 없고요. 작년 좀 길게 당겨볼까요? 요때 코로나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간간히 양봉은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 그 작살날 때
근데 최근 7일처럼 7일 거래 연속 나온 적은 최근 2년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요때 한 5번 나오긴 했었는데 요때랑 지금이랑은 하락폭 느낌이 워낙 틀려서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정도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었는데 오늘이 좀 만기일이 겹쳤고 오늘 아침에 또 이 모건 스탠리 놈이 이거 나쁜 놈이죠 이놈 쌍놈 새끼 놈이 모르겠어요 이제 공중파 나가선 이런 얘기 못 드리고요 나름 악의적일 수 있는 매도 레포트를 냈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 찌라시 받은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받은 건데 모건스 레포트를 낸 거를 누가 이제 보고 이제 좀 정리를 한 거죠 한국 테크 및 메모리 전체를 하향을 시켰다 하이닉스 15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하향식 반토막 냈죠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도 투자 의견 유지인데 얘는 하향이고 하이닉스는 유지인데 8만 4천에서 7만 7천 원 9만 8천에서 8만 9천 원 마이크론도 하향시켰죠 한국 테크 의견 하향 디램보다는 낸드 선호를 한다 여긴 저희 어디에 피슨? 사이모? 이런 것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이제 낸드 컨트롤러 업체라고 하는 부품사겠죠 아마 예. 근데 그쪽은 상향을 시켰고 메모리 사이클은 후반부고 리스크 리워드 측면에서 불리하다 내년 1분기부터 다운턴이 시작이 되고 22년도에는 디램 공급 과잉 전망이다 부품 공급 차질로 디램 수요가 타격을 입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일단 장중에 좀 돌았어요 그러니까는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계에서 84만 주 때렸습니다 84만 주인데 요거를 보시죠 외국계만 소팅 해놨거든요 UBS 292만 주 모건 서울 235만 주뭐 182만 주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이게 지금 84만 주가 아니죠 죄송해요 금액으로 수량으로 따지면 831만 주를 때린 거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8,400억 때렸어요 하이닉스만 진짜 징그러운 새끼들 진짜 아주 그죠? 거래소 볼 때 외국인이 금액으로 삼성전자 1조 7천억 때렸고 많이 때렸네 하이닉스 8,400억 때렸고 오늘 전체 거래소 시장에서 1조 8천억을 때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때린 금액이 더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두 종목 때렸는데요. 오늘은 더 많이 때렸어요. 그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좀 샀겠죠. 자동차 좀 샀네요. 기아, LG와 삼성 SDI,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쪽을 많이 샀고요. SK텔레콤이라든지 SK하이테크놀로지 아시죠? 아마 이게 MSCI 리밸런싱 분기 리뷰 결과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일정 부분 추측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추측만 하기에는 너무 세게 때립니다. 예. 그거는 좀 짜증이 나는 건 맞긴 맞아요. 어찌됐든 요것도 얘기할게요. 시가총액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459조는 알고 계실 텐데 460조 정도 되죠. 하이닉스가 73조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90조였거든요. 쪼그라들었고 네이버가 72조예요. 내일 한 1% 정도 오르거나 빠지면 역사적으로 네이버가 코스피 시가총액 2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는 3위 잠깐 갔었다 밀렸죠. 또 카카오 얘기 보면은 이거 딱 모여가지고 자리가 좋긴 좋거든요. 아직까지 자회사들 IPO 예정돼 있는 거 있고 실적 추정치 계속 상향되고 있고 그래서 나빠 보이진 않고요. 나빠 보이지 않고 어찌됐든 하이닉스를 많이 때렸다. 삼성전자를 더 많이 때렸지만 삼성전자라고 하기에는 오늘 하이닉스가 더 많이 아프다예요. 아까 제가 다른 유튜브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얘기를 봤는데
뭐 절대 매수 기회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죠? 항상 솔직히 저는 분할 매수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매매할 때 솔직히 분할로 매매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고객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고객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나름 자리를 재고 샀는데 제 의견이 틀리면 손절을 치지, 그거를 내 의견이 틀릴까봐 분할 매수로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예. 그렇게 하는데 뭐 절대 매수 기회, 분할 매수 뭐 요런 얘기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분할 매수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 낮에 한경 가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년 추정치 기준으로 PBR 청산 가치가 한 배 정도 되는 가격이 1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0.9배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적인 저점 부분이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란 이럴 때는 0.8배까지 빠졌다 뭐 이런 식의 항상 이제 빠질 때는 그런 PBR 관점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여튼 10만 원대는 PBR 한 배 정도 수준의 가격대라서 그래대로 지켜지지 않겠느냐.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푹 꺼졌죠. 이렇게 이게 푹 꺼진 것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저점이고요. 이렇게 올라간 적은 못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12만 5천 원대까지 한 번에 올라간 건 거의 못 봤어요. 잡주들 빼고. 그죠? 그러면 단기 목표가를, 반등시 목표가를 개파락한 시점까지, 그러면 한 11만 3천 원대까지 볼 수 있을라나요? 그럼 러프하게 그래 11만 원 초반대까지는 반등권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뚫나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정 부분 수렴하는 어느 정도 에너지 응집 과정이 펼쳐진 다음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다시 결정이 납니다. 그때 되면 또 디레노펑을 바라보는 관점 시황이 또 바뀌겠죠. 또 달라지는 거고요. 그거는 그때 추후로 대응하기로 하고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권은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을 언제 사보겠느냐. 중소형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째려볼만 할 것 같아요. 예. 절대 매수 매도 의견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고 반등 구간에 놓여진 건 맞는 것 같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보다는 높게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근데 솔직히 이제 여기서 한 많이 수익 나봤자 한 10% 정도 보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상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 얘기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어제 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업황보다는 비메모리 업황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는 누구도 부인을 안 하고 있고요. 인정을 하죠. 그러면 비메모리 후공정 OSAT 업체를 볼 필요는 있다 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경 가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형주 장세라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을 뿐이지 개별주 위주로 종목들이 스물스물 살아날랑 말랑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뭐 직원이랑 오늘 통화하다가 이제 든 생각인데, 그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MSCI 영향 있는 것 같냐? 있지 당연히. 당연히 있지. 그러면 뭐 크래프톤이 들어왔던 카뱅이 들어올 텐데, 리밸런싱 하죠. 들어올 텐데 위에 거 까고 밑에 거 이런 거 잡는 거 아니냐? 맞지?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패시브 펀드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금액적으로 리서치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오케이,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추측만 하고 아무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추측하고 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데 일부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제 3% 갔다 왔는데 댓글이 100개가 달렸더라고요. 오랜만에 100개가 달렸어요. 뭐 평소에는 뭐 시원한 시향 뭐 잘 듣고 있다 이런 감사한 내용 많이 써주시는데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로 그때 그런 슈퍼사이클 얘기한 애널 데리고 와라 부터 시작을 해서 자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마음을 먹고 제 채널을 홍보를 하려고 했으면 저희 지금 제 채널 구독자분이 288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10,000명 넘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나가는 곳 많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단순하게 유튜브 구독자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뭔가 내용을 꾸미고 하면은 저도 그런 거 잘하거든요. 약간 사기성으로.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화만 내고 외국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는 지금 주식시장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저희 영상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SK 텔레콤, SKT, 그죠? 인적 분할 뭐 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안 하시면 된다고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고 지주사 그죠? 오너부터 시작한 어떤 식의 사업이 발전을 하고 사업이 개편되고 그런 거 경제상식으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쪽을 매매해서 내가 과실을 따먹을 확률이 제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내가 이런저런 매매를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많았었다라는 부분이 경험적으로 확률이 높아지면 그쪽으로 강하게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확률 게임이니까. 근데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뭐 여미사님이 이제 다른 채널 나가서 하이닉스랑 상선주 얘기하니까는 댓글이 30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이제 구독자 수 얘기 드린 이유도 적어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제 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열받죠. 모건 스탠리 쓸데없는 레포트 내고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반토막 보고서 내고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결국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정말로 짜증을 내고 화만 내고 이기에는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남들 화내고 승질내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게 오늘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지금도 눈이 감기는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열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만기일 전에 혹은 만기일 날까지 시장이 예측한 방향과 다르게 시장이 좀 이상하게 변하면은 만기일 이후에는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장을 보긴 해야겠지만 아마도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와 같은 이상한 장일 확률은 제가 보기엔 조금 적고요. 다시 시장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매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일단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은 3% 마감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